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걸 봤다고 생각했겠지만 전장의 러시아 군인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를 만들었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무기로 러시아 군인들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요란함 없이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자주포 중 하나를 전력에 조용히 추가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의 모든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신도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수십 년 전 만든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벌인 전쟁을 끝내 파괴적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해당 무기는 203mm M110 자주포로 우크라이나군 52 포병여단에 제공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여단 자체가 이 무기의 도착을 확인했으며 러시아의 봄 공세를 분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산 포병 장비와 잘 어울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장비에는 ES-22 바다나 자주포, RM-70 뱀파이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그리고 203mm M110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2여단은 4월 2일 소셜미디어에 이를 무심하게 발표해 M110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강력한 포병하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함으로써 왜 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M110 자주포를 얻었을까요? 이 무기는 미국 군대가 공식적으로 퇴역시킨 냉전 시대의 무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퇴역한 무기가 반드시 쓸모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며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M110의 출처는 2025년 10월에 이루어진 거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미 레커그니션은 그리스가 미국산 포병 시스템 60대를 우크라이나로 이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필요한 포탄 15만 발과 일부 준위 로켓도 함께 이전되었으며 이 거래의 가치는 1억 9,940만 유로, 즉 약 2억 3천만 달러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포병 장비와 탄약은 체코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며 이 시스템들은 아무런 개조나 정비 없이 우크라이나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스가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 거래는 오랫동안 전장에서 적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대량의 포병 시스템을 손에 넣는다는 의미였습니다. M110 곡사포는 현대적이거나 첨단 무기는 아니지만 아주 빠르게 막대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한 부분으로서 말이죠. 그것은 여러 면에서 수십 년 전 전투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보여주는 타임캡슐처럼 느껴집니다. 현대에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르죠. 더 많은 수량이 우크라이나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미 레커그니션에 따르면 그리스 군대는 1980년대 초부터 M110A를 운용해왔으며 우크라이나로 60문을 이전하기로 발표하기 전까지 약 145문의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은 그리스의 장거리 포병 전력이었지만 그리스가 155mm 나토 표준 체계로 현대화하면서 이제는 필요 이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그리스의 현대화는 러시아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공격을 시도하는 병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곡사포를 확보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거래였고 60문의 곡사포와 함께 제공된 포탄의 내역을 보면 우크라이나에 더 유리한 기회였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거래의 일환으로 고폭탄 M106 포탄 5만 발과 로켓 추진 M650 포탄 4만 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M110의 후방 운용 시기를 위해 제작된 M509A1 다목적 집속탄과 M404 개량형 재래식 탄약도 각각 3만 발씩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받은 곡사포들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더욱 유용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처음 받은 M110 곡사포를 더 확보할 수 있을지도 답해야 합니다. 아미 레커그니션의 그리스 비축분 주장대로라면 답은 예입니다. 그리스가 우크라이나에 이전할 수 있는 M110 곡사포가 85문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그리스에 남아있는 곡사포들이 우크라이나에 유용하게 쓰일 만큼 충분히 양호한 상태라는 가정하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가 구식이라고 여기는 이 체계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활용해 1950년대에 머무는 러시아 군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추가 거래 성사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M110 곡사포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 이것은 미국산 무기이며 나토 국가들이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우크라이나 요구 목록, 즉 펄은 우크라이나가 이 곡사포를 더 확보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무기가 전장에서 충분히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원할 때 해당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동맹국들은 지금까지 펄을 잘 활용해왔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나토 동맹국들은 펄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4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펄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군사 지원을 직접 지정해 미국에서 구매 후 최전선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펄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군사 지원이 어디로 갈지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자국의 유용한 무기를 동맹국이 내주기만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펄은 M110 곡사포가 있는 미국 비축고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끝에 폭발물이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드골에 따르면 미국은 1963년에 처음 이 무기를 도입한 이후로 M110 곡사포를 1100문 생산했다고 합니다. 같은 매체는 이 시스템이 그리스뿐 아니라 터키, 스페인, 바레인, 모로코, 요르단 등 여러 나라에서도 운용된다고 언급합니다. 그중 몇몇 국가는 특히 스페인처럼 우크라이나에 곡사포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관해서는 드골은 M110 이 미군에서 여전히 운용 중이라고 하면서도 1990년대에 퇴역했다고 모순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자주 곡사포는 M109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1100문의 M110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답은 알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디펜스에 따르면 1990년대 미국은 수명이 다한 M110 포신을 임시로 GBU-28 벙커버스터 폭탄 외피로 사용했고 이 폭탄은 걸프전 이라크군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의 비축고에 아직도 포신이 없는 M110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미국이 포신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자주포 자체도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자라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M110을 확보해 자주포용 포신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가 M110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한 체코 이니셔티브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미국에 아직 M110이 남아있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를 펄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판매할 의지가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제 가정과 추측은 접어두고 더 중요한 문제를 살펴봅시다. M110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면 이 무기가 배치된 전선 지역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그로 인해 냉전시대 유물에서 판도를 바꾸는 존재가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구독을 눌러 항상 앞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M110, 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내내 포병 전력에서 부족했던 화력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포병 화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보유한 M110은 러시아군에 다양한 파괴력을 제공합니다. M110에서 발사되는 모든 포탄은 목표물의 90kg, 즉 약 198파운드의 폭발력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리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로켓 추진 탄약의 도움으로 그 화력은 우크라이나가 폭파해야 하는 어떤 목표든 최대 30km, 즉 약 18.6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함은 기동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각 M110은 405마력 엔진이 장착된 궤도형 차체에 실려 있어 우크라이나가 이동하고 타격하고 다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고정식 포병보다 더 넓은 전장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력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감수할 희생도 있습니다. 아미 레커그니션에 따르면 각 M110은 총 13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이 중 5명은 M110 차량을 조작하고 나머지는 작전에 사용되는 포탄을 실은 화물 운반 차량에 탑승해 이동합니다. 이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우크라이나의 M110 이 포병여단에 배치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그 승무원들은 영하 2도에서 65도까지 고각 조절이 가능한 포를 다루게 되며 좌우로 각각 30도씩 회전할 수 있습니다. M110에는 유압장치 고장 시 사용할 수동 백업 조종 장치가 있어 우크라이나는 승무원들에게 그 사용법도 훈련해야 합니다. 속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M110은 일반적으로 2분에 1발을 발사하지만 적에 대한 집중 사격 시에는 분당 2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무기가 빠르게 재장전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며 M110은 2발만 장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M110도 완벽한 무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거의 의미 없어 보일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M110은 우크라이나가 더 작고 빠른 곡사포로 러시아 진지에 퍼붓는 빠른 잽 뒤에 날리는 강력한 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화력 조합이 M110을 게임 체인저로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가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맞아요.
M110은 우크라이나가 받는 많은 서방 장비에 비해 오래된 장비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리스에게 오래된 포병 장비를 기부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60대를 돈을 주고 구입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탄만 따져도 우크라이나가 쓴 2억 3천만 달러는 강력한 포탄 한 발당 1,500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M110 60문을 무료로 받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대포들도 가격에 포함되므로 2억 3천만 달러는 우크라이나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막대한 화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그리스는 우크라이나에 판매한 각 M110을 52만 유로, 즉 약 59만 9천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그 금액에 60을 곱하면 자주포 가격만 약 3,590만 달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 포탄 한 발 비용이 1,300달러 이하가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M110으로 전차와 병력 집결지 몇 곳만 타격해도 그 자주포는 사실상 본전을 뽑은 셈입니다. 러시아와의 4년간 전쟁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나라에게 이런 투자 수익률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유럽연합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1,050억 달러의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이런 어려움도 완화될 것입니다. BBC에 따르면 이 대출의 첫 번째 분할금이 이르면 4월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수 있지만 정부가 2026년에 1,12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어서 여전히 약 450억 달러가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비용을 줄이면서 러시아에 큰 재정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은 긍정적이며 최근 받은 저렴한 M110도의 전략에 적합합니다. 또한 M110의 다재다능함도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M110의 첫 번째 배치를 받은 제52 포병여단은 러시아군에 대한 포격에 투입하는 다른 무기들과 완벽하게 보완되는 무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단은 이미 국내에서 생산된 보다나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러시아 진지에 장거리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포병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공격할 때 의존하는 지휘 통제소, 탄약고, 그리고 후방의 기타 고정 표적을 타격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여단의 장비에는 RM-70 뱀파이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무기는 장비와 병력이 집중된 곳에 대규모 화력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 러시아의 기계화 공격에 대응하기에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M110은 앞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포병여단에 막대한 화력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더욱 확장시킵니다. 미국산 곡사포 덕분에 52 포병여단은 RM-70 뱀파이어로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하게 방어된 고가치 표적도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보우단화는 M110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먼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되어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계층화된 포병 운용 방식을 만들게 됩니다. 뱀파이어는 공격부대와 장비를 제거하고 M110은 후방의 견고한 목표를 파괴합니다. 보우단화는 러시아 후방을 약화시켜 이후 공격이 더 쉽게 분쇄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52 포병여단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력 지원과 대포병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밀리타르니가 보도했습니다. 그 여단은 러시아의 병참을 타격하고 있으며 M110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해당 여단이 하르키우와 크라마토르스크에서 작전 중이며 이곳에서 M110이 이미 전투에 투입된 곳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 두 지역 중 후자인 크라마토르스크는 매우 중요합니다. 크라마토르스크는 도네츠크 요새벨트를 이루는 네 대도시 중 하나이며 이 벨트는 H20 콘스탄티니우카 스로벤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약 50km로 뻗어 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는 벨트 북쪽에 위치해 오래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우크라이나가 이 도시를 활용해 푸틴의 목표인 도네츠크, 나아가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으려는 러시아군을 경멸할 수 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는 이미 2014년 러시아의 최초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10년 넘게 방어를 강화한 덕분에 침공한 러시아군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M110이 전장에 배치되면서 러시아가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집결한 병력이나 요새화된 목표물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화력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현재 M110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곡사포 60문을 보유하지만 52 포병여단이 모두 갖고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곡사포가 대기 중이며 M110, 이 다양한 포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살상구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마일에 걸쳐 펼쳐진 이 살상구역은 드론과 다른 방어수단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미 푸틴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는 시각자료로 전형적인 살상구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공개하며 그 이유도 잘 설명합니다. 러시아 군인이라면 이 자료는 끔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각 큐존마다 그 안을 통과하려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대전차 및 대인 방어 장치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공을 끊임없이 순찰하는 드론들 외에도 러시아 장갑차를 멈추기 위해 지뢰, 대전차 참호, 그리고 용치 장애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침투하려는 병사들은 수마일에 걸친 철조망, 드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침투하는 러시아 병사들을 기습하기 위해 구축한 터널망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M110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큐존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전선 곳곳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시신과 금속 파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큐존의 두 번째 목적은 러시아 지상군이 특정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그 지역을 우회해야 하며 그때 포병이 등장합니다. 큐존을 영리하게 운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사들을 러시아 진지와 우크라이나군이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선 사이에 광활한 개활지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인은 매복으로 이어집니다. 포병은 포탄을 퍼붓고 FPV 드론은 곳곳에서 장갑차와 병사들을 파괴합니다. 이제 M110, 이 200파운드에 가까운 포탄을 이런 매복 지점에 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지상에 보내는 것은 모두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봄공세를 시작할 때 맞이할 미래입니다. 이미 치명적인 살상구역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전술이 단지 총알바지 병력과 때때로 장갑차를 보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노후 장비를 손에 넣어 다시 새 것처럼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식 전술은 M110 같은 오래된 무기를 러시아의 느린 공세에 완전히 파괴적인 무기로 만듭니다. 러시아의 공세는 이 강력한 포식자에게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거인이 우크라이나에서 부활했습니다. 러시아가 옛 전략으로 전쟁을 시도해도 우크라이나는 이제 푸틴의 전술에 맞설 무기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M110을 보유하게 되었으니 이를 현대화할 흥미로운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받은 장비를 개량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자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를 개량해온 방식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미국도 원하는 기발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저희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쇼를 구독하셔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하는 최신 무기에 대한 저희의 다양한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